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의 상고심 정식으로 이제 주심 대법관하고요 배당이 됐습니다. 임시로 이제 3부의 엄상필 대법관이 임시로 이제 계속 상고 기록을 이제 통지하거나 이런 데 절차를 이제까지 밟아왔는데 3부에서 엄상필 대법관이 근데 이재명이가 어제 21일자로 원래 11일 날 검찰의 상고 유서가 인편으로 국회에 가가지고 이게 이재명한테 송달하니까 10일 이내 답변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10일을 풀로 채워가지고 시한 거니까 21일 날 어제 21일 날 이제 답변서를 이재명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건이 재배당이 된 거죠. 원래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제 3부가 한번 정해지면 3부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미리 대법관이 주심 대법관이 미리 정해가 최종 끝까지 가면 그 대법관하고 친한 사람을 변호사 선임한다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모든 상고 이유서와 답변 다 제출하고 나서 다시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고에서 변호사가 써야 되니까 변호사를 이게 또 바꿀 수도 없고 로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이제 절차 진행을 임시로 하고 배당해서 나중에 다시 최종 배당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법원 3부 엄상필 대법관이 하다가 지금 이제 2부로 변경한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서커석 교육감 사건도 있거든요. 선거법. 그것도 이제 1부에서 하다가 2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부에서 2부로 왔고 2부의 4명 중에 이제 배당을 하는데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이제 되면 본격 심리가 되는 겁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이제 부산 출신이고요. 작년에 조희대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데 연수원은 22기입니다. 서울법대 연수원은 22기니까 이제 윤 대통령보다 1년 선배죠. 경력만 보면 이게 뭐 더없이 화려합니다. 평판사 시절에도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고 부장판사 할 때도 근무하고 나중에 법원행정 차장도 하고 그러니까 등급별로 항상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뭐 이거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향은 이제 당연히 중도 보수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재 부산 출신의 서울법대 나와서 연수원 22기다. 근데 계속 주로 이제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소부 대법원 2부잖아요. 여기는 이제 만장일치제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좌파가 확실한 좌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경미입니다. 오경미는 제가 서울대 운동권 서클 동기 선배들도 많이 여기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흥구하고 이제 오경미가 좌파다. 따라서 이제 오경미 있고 권영준이는 뭐 수석하고 저하고 동기고 잘 아는 서울법대 교수 최고 엘리트니까 권영준은 이제 뭐 중도 보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마용주는 이제 합천 선배인데 뭐 처음 들어왔으니까 오경미가 딱 버티고 있는 한 아마 이제 여기서 만장일치로 뭐 유세 취지로 파기환송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냉정하게 보면 현재 4명이다. 주심은 이제 박영재지만 제일 좌파게 오경미가 있고 그다음에 권영준 그다음에 이번에 임명한 마용주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는데요. 현재 결정은 이게 4가지가 가능하다 보면 돼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높을까?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4가지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은요, 그냥 기각입니다. 검찰의 상고 기각.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무죄가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끔찍한 시나리오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게 확률은요, 대법원에서 파기될 확률은 이제 3, 4%밖에 안 돼요. 90% 이상이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 가능성은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기각대가 이재명이 무죄가 확정돼 버리는 이런 게 가능성은
확률을 보면 그렇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기각이 되는. 근데 이 사건은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상고 기각이 90% 넘지만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이제 그 1심하고 2심이 정반대죠. 1심의 그 한성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그 2심의 최은정, 정재호, 이해설, 좌파 중에 좌파들이잖아. 여기는 무죄잖아요. 이런 사건을 이제 우리는 1대1 사건이라 합니다. 1대1 사건. 1심하고 2심이 결과가 다르다. 이런 사건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상당히 꼼꼼하게 봅니다. 왜? 판사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확률이 상당히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압도적으로 90% 기각 이건 아니다 봅니다. 1대1 사건은 조금 대법원에서 신경 써가 보고 거기다가 이제 워낙 이재명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법조인들이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보면 5대5로 보는 게 맞아요. 5대5로. 일반적으로는 90%지만 이 사건은요. 1심하고 2심이 다르니까 1대1 사건이고 근데 문제는 2심 판결문이 일반적인 법조인들 거기에 오경미 빼고 나면 이제 중도 보수 일반적인 법관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어떻게 위정한 사람이 어떻게 선거법에 백현동 같은 게 있잖아. 백현동. 이런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국토부 협박이라는 게. 뭐 김문기 골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저는 냉정하게 법조계 일반적으로는 5대5 사건 5대5 정도로 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결론이 크게 보면 기각.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기 환송.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파기 환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파기 자판. 그리고 이게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합의 체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기각. 그 다음에 파기 환송. 그 다음에 파기 자판. 그 다음에 전합의체로 만장일치한테 넘겨버리는 이 4가지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입니다. 제 법조인으로서, 물론 다른 법조인들과 제가 상의도 많이 해봤지만, 제 생각으로 그냥 기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2심이 너무 문제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보수 대법관이 3명이나 있거든요. 그 기각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날개를 달아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서 파기 자판도 못 할 거고, 파기 환송도 못 할 거야. 왜? 오경미나 만장일치가 돼야 파기 환송하거든, 유죄로. 그래서 4가지 중에 저는 가장 조심스럽지만 가능한 건 전원재판부로 넘겨버리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4명이 만장일치되기 어렵다고 봐요. 오경민에게 무죄 주장할 거고 또 나머지 3명 중에 유죄고 1심이 맞다고 주장하는 대법관이 분명히 저는 2~3명 있다. 이래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만장일치가 어렵다.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이 정도 또 이게 중요한 임무를 할 때는 대법원의 전합의체가 13명이든 이제 완전체가 되면 13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판단해야 정당성도 있고 논란도 없고 따라서 이제 전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제일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과. 왜냐하면 법에는 633은요. 3월 25일 날 고등법원이 선고했어요. 3월 25. 그럼 이게 633이면 6월 25일까지 원래는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6월 25일까지. 따라서 이제 쓸데없이 대법원 2부에서 오래 끌 필요 없다. 서로에게 빨리 신속하게 심리해서 5월 중이라도 왜 기록의 내용 간단하니까 양쪽 판결문 읽어보고 이게 기록 답변사하고 상고유수만 보면 되니까 아주 이게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저는 5월 중으로 빨리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판결을 신속하게 6월 25일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나 기각이든 6월 25일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왜? 부하고 전합의체를 다 합친 게 633이잖아요. 633.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원래 633이면 6월 25일인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까지 뭐 이게 그 판결이 대법원 녹이 어렵다. 전화배치로 갔을 때. 저 이렇게 분석합니다. 6월 3일까지 전화배치 결과가 녹이는 어렵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5월 달에 빨리 신속하게 전화배치로 넘기고, 그러면 전화배치의 그 재판장은 조의됩니다. 대법원장이 전화배치에 주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캐스팅 보트는 없어요. 전화배치는 이게 다 한 표입니다. 대법관 회의는 캐스팅 보트가 대법원장이 지지만 전화배치는 이게 그냥 대법원장도 한 표입니다. 천대협이 빠지고 법원행정처는 빠지고 나머지 대법관 12명과 그 다음에 그 조의대 이래가 13명으로 구성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6월 3일 전에 선고 어렵다면 중요한 게 뭐부터 결정해라? 바로 이제 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그 이재명이가 가사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은 우리 선고합니다. 이걸 먼저 이게 천명하라 이거죠. 그걸 먼저 결정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이게 국민들이 판단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6월 25일까지가 633인데 대선 때가 이재명이 돼가 선고 안 하고 5년 동안 재판이 밀리지 버리면 633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화배치에서 우리 법에 따라 헌법 68조 84조에 따라서 계속 그 대선에 관계없이 우리는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걸 분명히 천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정리해보면 이재명이가 이제 그 어제까지 10일 풀로 채워서 답변서 내서 오늘 최종 재배당이 돼가 대법원 2부로 갔고 주심은 박영재 그 대법관이다. 박영재는 작년에 2024년에 임명된데 조희대 추천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부산 출신의 서울법대 연수는 이제 22기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거기에 4명이 있는데 마용주가 들어갔고 이번에 그 다음에 권영준 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좌파 오경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서 4가지가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기각도 쉽지 않고 파기 환송이나 이것도 쉽지 않을 거다. 4명이 따라서 그 전화배치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이게 빨리 전화배치에 넘겨라 이거지. 시간. 그래야 전화배치에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6월 25일까지는 결과가 노예된다. 그게 633이다. 6월 25일이. 근데 문제는 6월 3일날 대선이 있다. 그러면 이게 대선 전에 녹이 어려울 때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선고를 합니다. 6월 25일까지는. 또는 그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걸 먼저 조의대는 이걸 이게 먼저 천명 결정을 해서 발표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의 선거법은요, 누가 봐도 이게 그 유죄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그 본질을 봐야 돼요. 자꾸 이게 그 완전히 뭐 언어 분석 철학처럼 판사가 국어사전 갖다 놨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게 뭐 토막토막 내면 이게 범죄가 됩니까? 저 그렇잖아요. 음주운전도 이게 음주하고 운전하고 토막토막 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이라는 거는 이게 전체 맥락에서 배경을 봐야 돼요.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아예 그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가장 중요한 게 골프거든요. 골프 치면 모를 리가 없잖아. 따라서 이 골프 안 쳤다. 근데 저쪽에서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과 무관하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김문기를 그러려면 몰라야 되고 모르려면 이게 골프를 안 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진 조작 이야기까지 놓단 말이에요. 이게 단계별로 분야잖아요. 맞잖아요. 이런 게 큰 맥락 봐야 돼.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김인섭이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77억을 받았으니. 그럼 이게 김인섭 존재를 숨기게 되고 로비를 숨기려면 이게 국토부한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확실하게 혁신도시특별법하고는 관계없다. 알아서 해라 했잖아요. 알아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게 뭐라 해도 맥락을 보면요. 로비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드시 유죄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빨리 대법원은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먼저 결정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